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은행 로비에서 나는 손에 쥔 낡은 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숫자가 거의 지워진 플라스틱 조각, 뒤쪽의 마그네틱 스트립에는 흠집이 선명했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었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라서. 혹시 잔액이 남아있을까요? 나는 창고 직원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직원의 이름표에는 이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코끝에 걸친 중년 남자, 은행에서 평생을 보낸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받아 들었다. 괜찮아요, 고객님. 확인해보죠. 그는 카드를 리더기에 밀어 넣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지켜봤다. 카드가 읽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계좌가 폐쇄됐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이 커다래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화면을 보고, 나를 보고, 다시 화면을 봤다. 고객님, 이쪽으로 좀 뒤쪽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부탁드려요. 빨리요. 그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거의 애원처럼 들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고객과 직원을 가르는 칸막이를 열고 나를 안내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아이를 아는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노부부가 속삭였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아버지가 불법적인 짓을 했나? 이 카드가 도난당한 건가? 보안 요원 2명이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를 따라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과장은 이미 프라이빗이라고 적힌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보안 요원들이 뒤따랐다. 체포당할까 봐 두려웠다. 어쩌면 전남편 민준이가 또 무슨 함정을 팠을지도 모른다. 그놈의 잔인한 장난 중 하나일지도.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 과장이 나를 의자에 거의 밀어넣었다. 그는 컴퓨터에 앉아 뭔가를 타이핑하고 화면을 노려봤다. 그 표정은 분노도 의심도 아니었다. 공포와 불신이 섞인 무언가였다. 신분증 좀 확인할게요. 운전면허증 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팽팽했다. 내 손이 떨려 지갑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다. 면허증을 내밀자 그는 이름을 화면과 대조했다. 어머니의 본명, 생년월일, 아버지의 풀네임, 출생지. 하나하나 물었고 나는 속삭이듯 답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줄게. 이 은행에 오기 사흘 전, 내 인생이 무너지던 그날부터. 사흘 전, 나는 우리 집이었던 아파트 앞인도에 서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흰색 커튼과 내가 가꾼 작은 화단이 있는 집 12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12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다. 12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쌓는다고 믿었다. 민준이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뒤로 그녀가 보였다. 수민이,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의 정부, 저녁 파티에서 나에게 미소 지으며 내 결혼을 파괴하던 여자. 그녀는 이미 내가 고른 커튼을 만지작거리고 내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은아, 이제 각 변호사들이 다 설명했잖아.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차도, 통장도. 너도 서명했어. 끝났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낯선 사람 대하듯. 갈 데가 없어, 민준아. 제발. 12년 결혼 생활이잖아. 내 사업 위해 내 경력을 포기했어. 내가 뒷바라지했어. 그리고 난 너에게 편안한 12년을 줬어. 우리는 청산됐어.
이제 그는 말을 끊었다. 수민이가 그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그녀가 가짜 동정심으로 나를 봤다. 이게 최선일 거야. 지은 씨, 사람들은 때론 헤어지게 돼.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무언가를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지쳤다. 몇 달간의 싸움, 변호사, 서류, 거짓말에 완전히 지쳤다. 나는 가방 하나를 들었다. 12년 인생이 든 단 하나의 가방. 그리고 걸어 나갔다. 지갑에 5만 원이 전부였다. 그게 다였다. 나머지는 다 사라졌다. 서울 변두리 모텔을 찾았다. 주 단위로 돈 내는 그런 곳, 카페트 얼룩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 애쓰는 곳, 방은 오래된 담배 냄새와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났다. 에어컨이 덜컹거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밤이면 얇은 벽 너머로 싸움 소리가 들렸다. 둘째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매트리스가 울퉁불퉁하고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생존할지? 직업 없고, 돈 없고, 부를 가족도 없었다. 언니 수진이와는 8년간 말도 안 했다. 그녀가 아버지를 실패자라고 부른 이후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졌다. 팔아먹을 만한 게 없을까 해서. 그때 봉투가 나왔다. 세월에 누렇게 변한 봉투, 낡은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진. 앞면에 아버지의 글씨, 내 지은이를 위해.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17년 전 내가 19살 때 돌아가셨다. 그는 아파트 관리인으로 고장난 화장실 수리하고 전구 갈아 끼우며 하루를 보냈다. 돈이 많지 않았다. 셔츠 3벌을 돌려 입고 버스비 아까와 걸어 다니셨다. 돌아가시고 장례식 비용도 간신히 마련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은행카드와 작은 쪽지. 지은아, 이걸 안전히 간직해. 정말 필요할 때 써. 사랑한다. 아빠의 카드를 뒤집어 봤다. 고대 유물처럼 낡았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진지한 표정으로 손에 쥐어주셨다. 대학 갈 18살 때 그냥 넣어두고 잊었다. 대학 시절 민준이를 만나 결혼하고 이사하며 카드는 그냥 짐 속에 묻혔다. 5만 원쯤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운 좋으면 10만 원. 이 끔찍한 모텔에서 며칠 더 버틸 만큼. 다음 날 나는 서울 시내의 대형 은행으로 걸어갔다. 수십 번 지나쳤지만 들어간 적 없는 곳, 대리석 기둥과 무거운 문이 있는 오래된 건물. 돌아서고 싶었다. 낡은 청바지와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작아 보였다. 하지만 배고팠다. 이틀간 크래커와 땅콩버터로 버텼다. 그래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은행은 바빴다. 정장 차림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비싼 시계를 찬 남자와 디자이너 가방 든 여자 뒤에 줄 섰다. 아버지의 카드를 쥐고 기다렸다. 내 차례가 되자 이 과장에게 사과부터 했다. 그리고 모든 게 변했다. 이제 그의 사무실에 앉아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을 지켜봤다. 보안 요원이 문 옆에 서 있었다. 김지은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이 재정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버지의 재정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인이셨어요. 고장 난 히터 고치고 바닥 닦고. 재정 얘기할 게 없었어요. 이 과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다시 쓰고 나를 봤다. 동정인지 존경인지 모를 눈빛. 은행에서 30년 일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화면 좀 봐주세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숫자들, 계좌 정보, 거래 내역. 아래 잔고를 봤다. 머릿속이 처리하지 못했다. 숫자가 너무 많았다. 2번, 3번 세봤다.
이건 실수예요. 잘못된 거예요. 실수 아니에요. 3번 확인했어요. 상사도 봤어요. 계좌는 진짜고 당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500억 원이라고요. 방이 기울었다. 책상을 잡아야 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어쩌면 실신할까봐 숨 쉬세요. 이 과장이 물컵을 밀어줬다. 충격이 크시겠어요. 충격. 500억을 충격이라고. 나는 웃었지만 울음처럼 나왔다. 실수예요. 아버지는 가난하셨어요. 일주일에 4번 파스타 먹고 작업하는 테이프로 때우셨어요. 아버님은 매우 신중하셨어요. 이 과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25년 전 땅을 소유하셨대요.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새 들어 살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삼촌에게 물려받은 땅이에요. 당시엔 아무도 원치 않는 산업지역이었대요. 그는 문서를 스크롤했다. 개발업자가 사려 했어요. 대형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대요. 나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아버님은 현명하게 계약했어요. 일시금 대신 그 땅에 지어지는 모든 수익의 5%를 받기로. 개발자가 동의했어요. 그게 거의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대요. 하지만 변했어요. 나는 속삭였다.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강남타워 컴플렉스를 지었어요. 아시죠? 물론 알았다. 서울 누구나 아는 대형 개발. 사무실, 고급 아파트, 쇼핑몰. 동네를 바꿔놓았다. 그게 아버지 땅이에요. 전 땅이에요. 이 과장이 고쳤다. 20년간 수익 5%가 신탁 계좌에 쌓였어요. 당신이 18살 되자 이체되도록 얘 손이 떨려 깍지를 꼈다. 전 35살이에요. 왜 몰랐어요? 그는 더 많은 문서를 띄웠다. 18살 때 통지 편지 보냈지만 아버지 옛 주소로. 당신은 대학 기숙사로 이사했대요. 그땐 주소 업데이트 안 했어요. 은행 계좌도 없었으니까. 편지가 반송됐어요. 계좌는 휴면, 돈은 쌓이고 이자 붙고. 17년간 기다렸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다. 이게 말이 돼요? 돈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힘든 일 하셨어요? 왜 고생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 과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기록상 아버님은 돈에 손 안 대셨어요. 전부 당신 신탁으로. 누구도 접근 못하게 채권자도, 가족도, 특히 배우자도. 배우자라는 단어가 차갑게 느껴졌다. 전 남편이 이 돈 못 건드린다고요? 맞아요. 신탁이 철저해요. 당신 단독. 법적으로 혼인 재산 아냐? 불가역 신탁, 유일 수익자라서 머리가 빙빙 돌았다. 민준이, 이혼, 모든 걸 뺏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든 그놈. 이 계좌에 보안 플래그가 있어요. 이 과장이 진지해졌다. 3개월 전 누가 조회했어요. 당신 이름과 주민번호로. 하지만 당신 아니었어요. 거부하고 플래그 걸었어요. 위가 꼬였다. 3개월 전 민준이가 이혼 소장 낸 직전이에요. 추측 못해요. 이 과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자산 찾으려 했어요. 민준이가 사설 탐정 고용했다. 신용카드 청구서에 봤었다. 사업용이라고 했지만 나를 조사한 거였다. 그놈이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뭔가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혼 서둘렀고 잔인하게 했어요. 내가 절망해서 이걸 찾지 못하게 이 과장은 내 이론을 확인도 부정도 안 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봤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물었다. 이런 돈 다루는 법 몰라요? 먼저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팀 연결할게요.
옵션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 구하세요. 좋은 사람. 전 남편이 알면 이혼 합의 도전할지도. 법적 권리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지만 시도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요. 그는 명함을 줬다. 이 도시 최고 신탁 변호사예요. 오늘 전화하세요. 내 추천이라고. 나는 마비된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모든 게 초현실적이었다. 한 가지 물을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왜 이걸 하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희생하셨어요? 이 과장이 슬프게 웃었다.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려 했대요. 진짜 자유. 돈이 주는 그런 거. 돈이 알려지면 모든 게 변할 거라 알았어요. 사람들이 달라질 거고 전 남편이 잘못된 이유로 결혼할지도. 삶이 예측 못할 방향으로.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셔츠 3벌 돌려 입고 비 맞아 걸으며 수백억을 은행에 두고. 이 순간을 위해, 이 기회를 위해. 선물이네요. 나는 속삭였다. 자유를 주셨어요. 네, 이 과장이 동의했다. 이 과장이 보여준 비밀 출구로 은행을 나왔다. 기자나 호기심 많은 눈을 피하라고. 밖으로 나오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하지만 공포가 밀려왔다. 500억 원이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창문을 가리고 전화를 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돈이 자유라더니 이건 감옥 같았다. 다음 날 변호사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서류를 펼치고 내 상황을 분석했다. 김지은 씨, 이 돈은 완벽하게 당신 거예요. 하지만 비밀 유지하세요. 알려지면. 그는 말을 멈췄다. 사람들이 변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언니 수진이가 전화했다. 8년 만이었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아버지 돈. 내가 다 가졌다고? 가족인데 나눠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지만 속내가 보였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아버지를 실패자라고 불렀잖아. 그건 옛날 일이야. 혈육인데. 그녀는 구슬렸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탐욕, 8년 침묵의 배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만나자. 오해 풀자.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가슴이 저렸다. 그가 나를 버린 그날 길바닥에 서 있던 그 고통. 침묵 속에서 쌓인 분노가 끓어올랐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전 남편 사업을 조사했어요. 부채가 산더미예요. 당신이 원하면 그 빚 사서 압류할 수 있어요.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서류를 봤다. 민준이의 회사, 부동산 사기, 가치 부풀리기, 검사 매수. 가족들에게 위험한 집을 팔아먹은 증거. 이게 복수예요. 나는 물었다. 옵션이에요. 그는 말했다. 그가 당신에게 한 짓 누구도 탓 안 할 거예요. 나는 그 서류를 쥐고 민준이를 생각했다. 그의 차가운 눈, 수민이와 함께 내 집을 차지한 그 배신. 일부가 원했다. 그를 무너뜨리고 그 고통을 맛보게.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렸다. 김태호 씨, 수백억을 두고 이웃 화장실 고치고 비 맞아 걷던 분, 매일 친절을 선택하던 분. 완요해. 나는 서류를 밀쳤다. 파괴하지 않을게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뭘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오래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몇 주간 도망치고 숨기기만 했다. 이제 뭔가 짓고 싶었다. 사람들을 도울게요. 나처럼 버림받은 여자들.
며칠간 박 변호사와 팀이 재단을 만들었다. 새 출발 재단. 이혼으로 재정 파탄난 여자들을 돕는 곳, 임시주거, 직업훈련, 법적 지원, 소액 보조금. 그 일이 나에게 목적을 줬다. 처음으로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피해자도 부자도 아닌 그냥 지은이. 하지만 민준이의 행위를 그냥 둘 수 없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조사를 깊게 했다. 민준이와 수민이는 수년간 사기쳤다. 건물 결함 숨기기, 가치 부풀리기, 코드 위반 무시. 가족들에게 위험한 집을 팔았다. 한 가족은 기초 균열난 집을 샀다. 콘크리트로 덮은 채 다른 집은 발코니가 위태로웠다. 이는 실수가 아니었다. 치명적 사기. 이건 당신 일이 아니에요. 박 변호사가 증거를 보여줬다. 무고한 사람 보호해요. 맞았다. 복수가 아니라 옳은 일. 우리는 익명으로 증거를 부동산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했다. 일주일 만에 수사관이 민준이 사무실을 급습했다. 호텔방에서 뉴스 봤다. 민준이와 수민이가 수갑 채워져 끌려 나왔다. 체포는 아니지만 조사가 시작됐다. 사업 면허가 정지됐다. 1시간 후 민준이 전화. 무시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씩씩거렸다. 질투에 내 사업 망쳤어. 사기 증거 제출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다음은 당국목. 그 가족들은 계약서에 사인했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마녀 사냥이야. 거짓말로 속였잖아. 결함 알면서 숨겼어. 그건 사업 아니야. 사기야. 싸울 거야. 그리고 너를 고소할 거야. 그 돈은 내 거였어. 그 돈은 내 거 아니야. 영원히. 안녕, 민준아. 나는 끊고 번호 차단했다. 손이 떨렸지만 강해졌다. 며칠 후 다른 번호로 다시 왔다. 목소리가 작고 절박했다. 지은아, 도와줘. 뭐? 조사가 날 죽여.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은행이 대출 회수해. 다 잃을 거야. 이 그는 멈췄다. 내가 잘못했어. 너 아프게 했어? 하지만 제발 내가 도울 수 있잖아. 12년 부부였어. 나는 그 12년을 생각했다. 변하기 전 좋은 때, 하지만 더 큰 부분이 떠올랐다. 가방 하나 들고 길바닥에 서 있던 그날, 수민이가 내 커튼 만지던 그 배신. 커피숍에서 만나자. 한 번만. 그 후 끝. 우리는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이는 초췌했다. 비싼 양복이 구겨지고 머리 헝클어지고 다크서클. 와줘서 고마워. 자격 없지만. 없지. 나는 동의했다. 지은아, 실수했어. 큰 실수. 하지만 도와줘. 갚을게. 뭐든 할게. 나는 그를 봤다. 사랑했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그 사람은 사라졌다.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다. 아니, 나는 간단히 말했다. 뭐? 아니야, 민준아. 내 선택의 결과를 구해줄 수 없어. 나뿐 아냐. 무고한 가족들 아프게 했어. 거짓과 사기로 사업 쌓았어. 옳은 선택할 기회 있었을 때 날 빈손으로 쫓아냈어. 실수였어. 많은 실수. 내가 고칠 맘 없어. 나는 일어났다. 이겨내라, 민준아. 진심이야. 하지만 나 없이. 지은아, 기다려. 안녕, 민준아. 이번엔 진짜 이 카페를 나서자 어깨가 가벼워졌다. 복수가 아니라 마무리. 너무 오래 끌던 장의 끝.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6개월이 모든 걸 바꿨다.
호텔에서 나와 서울에 좋아하던 동네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 아니야. 그냥 큰 창과 발코니 있는 2베드룸. 월세는 일부 사람들 차감만큼 하지만 집처럼 느껴졌다. 민준이와 살던 맨션보다. 재단이 내 목적이 됐다. 새 출발은 6개월 만에 37명 여성을 도왔다. 긴급 주거, 직업 연결, 아이 학용품, 양육권 소송 비용. 각 여자의 이야기가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다. 잃어버린 두려운 눈빛. 나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재건하는 걸 보며 얻은 건 평화였다. 또 새 동의 아파트 빌딩을 샀다. 노동자 동네, 이익 위해 아냐. 저렴 주택 제공. 임대료 낮추고 수리 신속히 가족들이 저축할 수 있게. 200명 넘는 사람들이 안정된 집을 가졌다. 변호사들이 민준이 보고서를 보냈다. 회사가 붕괴. 수사로 심각한 혐의, 감옥 가능성. 수민이는 돈 사라지자 새 남자와 다른 도시로 갔다. 민준이는 집, 차 다 잃고 형님 자동차 딜러십에서 일한다던가. 그 보고서에 아무 느낌 없었다. 만족도, 연민도. 그냥 낯선 사람. 수진이는 몇 번 더 연락했다. 변호사나 요구로. 안 통하니 죄책감 유발. 긴 이메일로 가족과 아버지 실망 운운. 답 안 했다. 박 변호사가 다 처리. 결국 포기. 선선한 10월 오후, 진실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묘지에 갔다. 아버지의 소박한 비석에 노란 장미, 아버지 좋아하시던. 잔디에 앉아 그의 이름을 봤다. 안녕,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새가 노래했다. 돈 찾았어요. 아빠가 이미 아시겠지만 눈물이 고였다. 한동안 화났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우리 고생시키셨어요? 왜 비밀, 잔디를 뜯으며. 이제 이해해요. 가르침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정해 안 한다는? 친절과 성실이 안락보다 중요하다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 많은 게 아니야. 가진 걸 도울 줄 아는 사람. 눈물이 흘렀다.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삶 편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날 보호하셨어요. 올바른 교훈 먼저 배우게. 나는 그에게 재단, 빌딩, 도운 여자들, 가족들 이야기했다. 민준이를 파괴 안 한 선택. 더 나은 걸 선택한 것.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아빠 이름으로 김태호 장학금. 노동자 가족 아이들 대학 가게. 히터 고치고 바닥 닦는 부모 가진 애들. 첫 번째 줬어요.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줬다. 밝은 눈의 소녀, 장학증서 들고 미소. 그의 아빠는 병원 청소부예요. 밤 근무로 딸 위해. 우리 같아요. 나는 속삭였다. 그 아빠가 아빠 같아요. 오래 앉아 모든 걸 말했다. 돈 관리 배우는 것, 진짜 친구들 재연결, 사회복지 공부 생각. 아빠가 주신 거 낭비 안 할게요. 돈도, 교훈도. 자유 주셨어요. 진짜 자유. 누구처럼 될지 선택할 일어나 장미를 비석에 놓았다. 고마워요. 희생, 사랑, 내가 알아낼 거라 믿으신 거 사랑해요, 아빠. 영원히 차로 돌아가며 가벼웠다. 다음 주 커뮤니티 칼리지 장학 시상식. 부모들 눈물 글썽이며 아이들 봤다. 각 학생 손잡고 열심히 하고 뿌리 잊지 말라고. 청소부 딸이 다가왔다. 감사해요. 김지은 씨, 우리 가족에게 모든 거예요. 아빠가 걱정 안 하셔요. 나 자랑스럽게 안 해. 내 자신 자랑스럽게. 나중에 누군가 도와. 이 그녀가 울며 안았다. 그녀 아버지가 다가왔다. 거친 손, 친절한 눈, 헌각의 양복. 고마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딸 똑똑해요. 기회 받을 자격 있어요. 아빠도 열심히 하셨어요. 나는 말했다. 내 아빠처럼. 최고 선물은 돈 아냐. 기회예요. 이제 딸에게 기회 있어요. 나머진 그녀 목 그날 저녁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 봤다. 6개월 전 은행에서 낡은 카드와 5만 원 가진 여자. 깨지고 잃고 두려웠다. 그녀는 사라졌다. 대신 강한 누군가. 부는 달러 아냐. 만진 삶과 선함으로 잰다. 최고 복수는 적 파괴 아냐. 그들이 닿지 못할 누군가 되는 거. 이 민준이를 생각했다. 어딘가 분노하며 탓할. 수진이도 질투하며. 그들은 화와 탐욕의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나는 자유였다. 진짜 자유. 돈 때문 아니야.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재단 여성 메시지. 새 직장 첫 급여. 행복 눈물. 그녀와 아이들 괜찮아질 거라고. 나는 미소 지며 답했다. 축하해. 도시 불빛 봤다. 그 불빛들, 삶들, 이야기들, 하루 버티려 애쓰는 사람들. 더 많은 여자들, 가족들, 젊은이들 도울. 이제 자원 있다. 특별해서 아니야. 아버지가 17년 전 선택하셨으니까. 돈뿐 아니야. 책임, 목적 주셨어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랩톱 열고 노트 봤다. 재단 새 도시 확장, 빌딩 2동 더 사기, 장학기금 늘리기 계획. 할 일 많고 도울 사람 많다. 성인 된 후 처음 내가 누구고 뭐 할지 알았다. 나는 김지은, 김태호의 딸, 마침내.